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김정은 위원장 코로나19 감염 진실 혹은 거짓 모르겠네요. 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제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영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이제 종식됐다는 걸 선언을 했는데요. 뭐 북한의 코로나 통계를 의심하는 외부의 시각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육성 연설이 공개돼서 그 귀를 좀 당겼는데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을 향해 상당한 센 독설을 뱉었습니다. 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겠다라고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인 매개체를 한국에서 들어온 색다른 물건짝, 즉 보수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주목해 왔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건 상당히 비과학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열을 심히 알았지만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느라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명확하게 뭐 감염됐다는 표현은 없었고요.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 확인할 정보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뭐 친중 국가 중 하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할 때 예, 과연 지금 평화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 보이네요. 근데 정말로 승리를 쟁취한 거 맞나요? 그것조차 사실은 파악하기가 아니 그리고 시점이 명확하지가 지금 않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BA5가 지금 뭐 계속 확산이 돼서 난리인데 네.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종식 선언을 할 때인가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예, 극장 국가의 특징이 있죠.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무죄의 남자 김학의 전 차관 제가 예. 지어봤습니다. 네.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참, 네. 예,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관련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이른바 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3번 수사를 받고 결론은 무죄입니다. 네. 엿가락처럼 늘어진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로 김학의 전 차관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피했는데요. 다분히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까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이 체포영장을 반려를 했고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같은 해 11월 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마지막 성접대가 2008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를 했고요. 또 검찰은 여기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이런 강제적인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주 후퇴한 판결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대법원에서는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그 하나가 뇌물 혐의였는데요. 이는 2000년에서 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유죄를 판결을 받았던 것마저도 이 건설업자 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서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공소시효 문제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초동 수사가 저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빚는가. 네. 초동 수사가 안 되니까 저런 결과를 빚은 것. 뭐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3번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수사 의지가 수사 결과를 네. 규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예, 초등 전일제 시행 이게 최선일까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와 더불어 만 5세 초등 입학이 사실상 철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초등 전일제 학교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를 하고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원화한다라는 골자로 하는 건데 네. 교사들은 물론 이 학교의 구성원들인 초등 돌봄교사와 그리고 모든 공무직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선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서 초등 전일제 학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동 몰이에서 온 오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전 9시에 와서 학교에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 학대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일제 실시의 경우 교사 외에도 교육 공무직인 돌봄 교사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 주체와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 문제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부담은 별도의 전담 공공기관 운영으로 경감하겠다고 했지만 교직원들은 그간의 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후 8시까지 이 맞벌이 부부 등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요에 기반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부모가 아이들과 충분히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되잖아요. 퇴근하는데 눈치 보지 않아야 되고요. 이 사회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 늦은 저녁까지 학교 건물에 몇몇 어린이들만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어린이들에게 최선일지 되묻지 않을 수가 이게 없네요. 뭐 취약 연령 조정 이야기 나왔을 때 왜 돌봄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이거부터 턱 던지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돈이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이게 뭐 대학하고 나눠 써라 이런 취지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원 대책은 또 마련이나 해놓고 지금 이야기 던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점검할 게 많죠. 네. 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